중국이 드디어 리오프닝을 실시한다는 소식에 중국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든 3년을 보내온 만큼 반등의 여파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억눌려 있던 중국 테크 기업들의 움직임과 효과적인 투자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3년간 중국 테크 기업을 억누르고 있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정치 리스크였죠. 시진핑 정부는 공동 부유라는 목적 아래 테크 기업들을 강하게 제재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 정부가 플랫폼 규제 정책 완화를 언급하면서 테크 기업들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양새입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은 작년부터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 중국 경제 공작 회의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경제 발전 주도, 고용 창출, 글로벌 경쟁 분야 내 역량 극대화를 지원할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속속 들려오고 있죠. 일단 엔투그룹은 마윈 지분을 53%에서 6%로 축소했고 SNS 규제도 조용히 끝났어요. 작년 말에는 미성년자 게임 중독이 근본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고요. 앞으로 중국 테크 기업의 회복이 기대될 수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또 규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아직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남아있거든요. 지난해 3% 목표였던 물가는 확실히 잡았지만 고용은 아직 잡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사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던 이유가 탄탄한 고용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중국의 고용은 과거 대비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거든요. 지금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20%에 육박해 청년들의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이 말은 즉 테크 기업을 통해 고용 문제가 해결돼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경제 구조상 중국도 이미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카드는 테크 기업에서 찾을 수밖에 없거든요. 올해 중국의 성장 스토리를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내수 소비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목표거든요. 이를 위해선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고 글로벌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이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를 하게 되니까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중국은 지금 리테일 소비 성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과 함께 플랫폼 규제를 해온 탓에 리테일 소비 성장률이 매우 떨어져 있는데요. 이를 끌어올리려면 온라인 소비 플랫폼을 풀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럼 새로운 기회를 맞은 중국 테크 기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품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두 개 상품을 픽해왔습니다. 바로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와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생테크 지수와 중국 청년 실업률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왔는데요. 즉, 중국의 시선이 고용으로 향한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 항생테크 지수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품들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자면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ETF는 중국의 플랫폼, 이커머스, 핀테크, 디지털 등 주요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의 경우 국내 최초로 항생테크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혁신 기업의 성장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TFU, 오늘은 2023년 기지개를 활짝 펴는 중국, 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에 따라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 테크 기업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전 이 대목에서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략적인 투자를 고려해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투자 전략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ETFU 계속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